네, 현재 우리 시장 2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가량의 강세를, 코스닥은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장에는 갑작스럽게 전선주들의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 속에 시세가 급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또 이제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을, 그와 다르게 김동연 테마주는 급락하는 시세, 정체 테마주들의 시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장의 시세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될 이슈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구간에서의 시장 좀 분위기를 먼저 보자면은 오늘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특히 선물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패턴이 보일까요? 네, 패턴이고 자시고. 예. 왜 또 시작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정도면 좀 들어와야죠. 예, 네.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이틀째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뀌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오늘 되게 특이한 현상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다 움직입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살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그만큼 시장이 어떤 지수와 그리고 또 어떤 위축된 모습들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뚜렷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도 좀 팍팍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일단 뭐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흐름들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나마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바이오가 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테오젠, 사측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리포트 안에서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해서 매수 기회다라고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자 알테오젠의 급 반등에 제약바이오주 상승, 그리고 코스닥의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봐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가 이틀째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 안에서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또 노스볼트의 파산으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타이밍이 적절하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젠스랑 이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2차 전지주,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2차 전지주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동화기업은 12%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비 소재주를 다 강합니다. 나노신 소재는 10.03%, 코스모화학은 9.16%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NF도 모처럼 강한 흐름 속에 7.45% 상승한 11만 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TCC 스틸은 6.9%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노스볼트 파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길래 자꾸 거론되는 거야? 궁금하시죠?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꿈꿨던 노스볼트였습니다. 노스볼트는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2016년에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다양한 회사들의 투자 속에 설립이 됐습니다. 만약 여기서 유럽 내 전기차 내재화가 성공했다면 유럽 시장 안에서에도 노리고 있는 우리 국내 삼성 SDI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배터리 셀사들의 피해가 조금은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갑자기 노스볼트가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가 신청됐다라는 기사가 흘러나왔고요. 그 배경으로는 최근에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경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도 어려울 정도에 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BMW가 무려 22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구매 계약을 철회한 것이 가장 큰 타격을 미쳤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이게 노스볼트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배터리 업체들의 문제일까? 그만큼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걸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일단 노스볼트 자체적인 문제가 컸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노스볼트의 배터리 수율은 40% 미만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상업 생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배터리 메인스트림 시장 진입으로 신규 업체들이 들어간다라는 게 힘들다. 여전히 배터리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기존 상위 업체와 신생 진입 업체 간의 배터리 시장은 다시 재편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 셀 업체들의 경우에는 기존 상위 업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이 노스볼트가 파산한 그 배경에 대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2차 전지 업황이 그렇게 힘들구나. 그럼 우리 업체들도 힘들겠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신생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선도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산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 같습니다. 네. 안 되면 가야죠. 짐 싸갖고 집에 가야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만 보게 되면은 일단 현금이 고갈됐다. 네. 그리고 높은 임금과 저숙련공의 압박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완전 청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로도 또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구조조정 완료해서 내년 1분기죠. 어느 정도 다시 변화를 가져가겠다. 거기다가 공장 짓는 나라 독일이나 캐나다 쪽에서 자금 들어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쪽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앞서 보셨던 내용처럼 수율이 40%다. 50%도 어려운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기업, 특히 이제 배터리 기업 쪽으로서의 존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게 미리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국내 업체들 쪽에서는 일단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위협이 좀 사라졌다고나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일단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그에 따라서 수혜를 크게 보느냐? 워낙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노스볼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큰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다른 건 됐고 우리나 잘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이 기존 상위 업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자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 안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과격하게 말할 수 있겠고요. 예,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앵커님이 하셨고요. 예, 저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상 노스볼트가 우리 업체들에게 정말 위협을 줄 만한 그런 경쟁사였냐라는 걸 따지고 보면 이번 노스볼트의 파산이 과연 국내 기업에 얼마만큼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긴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의 반등이 정말 노스볼트 파산덕이 맞는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같습니다. 둘 다요? 심리적인 뉴스를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머스크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머스크가 이제 하는 산업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전기차 FSD가 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 들어가는데도 그거 그냥 안 갑니다. 전력을 가서 코드 꼽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모든 산업, 특히 우주선에도 들어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생각했었을 때 4차 산업 쪽에서 배터리의 중요성들도 계속 강조가 되는 것들이 일단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쪽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바라봤던 전기차 쪽에서 얼만큼의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는지를 보고 좀 움직일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이기 정책들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강화된, 그러니까 좀 얘기는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아직 큰 거죠. 이게 IRA 법안이라든가 나온 기존에 들어갔던 정책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시원하게 움직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강했던 LNG 관련된 산업들 종목들 쭉 가다 다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보강되는 모습들. 이게 또 완전히 한국 증시, 돈 없는 증시 이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시속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어디에 무게를 맞춰야 되는지는 일단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미국 정책과 관련된 쪽을 좀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역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그런 기운도 있었고 그리고 마침 시장이 반등해 주면서 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전해지면서 2차 전지의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2차 전지의 반등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 반등을 어떻게 이용해 보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뭐가 좀 확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략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LG에너지 솔루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딱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쪽에서 지난 고점대 한 43만 원대 중반대 그리고 이번에 한 38만 원대 중반대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거래량이나 아니면 지금 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돌파를 해서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의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박스권 상단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줄였다가 다시 하단부를 노린 전략.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응 전략을 세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리스크가 확실히 덜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최악의 상황이 여기서 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박스권 안에서 행보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보면서 우리도 좀 유동적으로 대응책을 세워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대장주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LG 솔루션으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매매하기엔. 편하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네. 오히려 그러면 노스볼트에 대한 수혜 가능성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발매가 좀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이 못 가게 되면 또 여전히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종목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떤 종목들의 전략들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불안하니까요. 2차 전지 안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혹은 과대낙폭주, 중소형주 중에서 골라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를 눈여겨보는 게 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젠스낭 한마디에 일일비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이야기 해볼게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떨까요? 보시죠. 오늘 2%가량의 상승 나타내면서 57,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오테크닉스의 선물 매수에 VI 발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6.69% 오름세, 제우스도 9%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한번 볼게요. 젠스낭 CEO가 최근에 그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제안한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검토 중이며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까지도 몇몇 신문사에서는 언론사에서는 거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 표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에 대해선 속지 말자라고 메리츠증권에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여러 가지 수율도 있고 그 안에서의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품질 인증관 최소화 같은 타협안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패스트트랙이라는 표현에 너무 혹하게 속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언급에 대해서는 멀티벤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의 전략적 코멘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코멘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진행이 된다면 좀 규제라던가 혹은 검사할 것들 몇 개들을 간소화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 HBM3와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엔비디아 측이 간소화할 게 있을까요? 혹시 가죽으로 갖고 간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 헤드폰 쓰고 막 옆에 얘기하게 되면 그거 전달해서 네. 뭐 강아지 그러면은 네. 뭐 이상한 뭐 망아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나오는 얘기들. 이게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네.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는 지금 자기의 바램들을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술력을 보여주면은 바로 해줄 텐데라고 하는 쪽에 대한 반대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을 너무 또 언론이 좀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통과됐으면 삼성전자가 누구보다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는 이런저런 노이즈 그냥 기대감만 갖고 지금까지 저희가 벌써 올해 내내 이거 갖고 기대감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갖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네.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지금 이 HBM3E와 관련된 사업은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통과가 되거나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현저히 낮은 게 맞지만 통과가 되지 못하거나 HBM3E 안에서 속도를 내지 못할 시 안 그래도 후발주인데 여기서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 지금 가격도 절대 싼 것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4분기에도 영업이익 9조 대 낼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은 딱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메모리 업황에 관련된 쪽에서
그냥 메모리 업황이 좀 위축되는 걸 가지고 반영이 된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HBM으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쪽은 SK하이닉스고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고 이 두 가지의 단계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쪽에서 뭐 이제 일단은 지금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를 하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분위기 전환은 성공했다라고 봐도는 되는 겁니까? 하단부는 지지를 합니다. 하단부 지지요. 그렇다고 상단부를 팍 열고 끌어올리는 모습들로 나오기는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고려할 게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그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디램 관련된 수출 또 반도체 가격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번 연말 쇼핑 시즌 이때 그래도 기대감이 좀 높은데 그 중에서 뭐 AI 쪽이 탑재된 PC가 잘 팔린다든가 노트북이 잘 팔린다든가 거기서 또 핸드폰이 의외로 소비 심리가 좋아서 잘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걸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필두로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또 강력한 모습이 나올까 이것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업황과 관련된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에 있어서의 그 판매 추이도 한번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뿐 아니라 소부장단에서도 좀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도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인데 그 덕에 오늘 반등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서 봤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 선물 매수로 인해서 그간 못 갔던 주도주가 반등하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소부장이 오르는 걸까요? 딱 소부장이 움직이는 거 그거 같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이런 쪽들 주가 수준 보세요. 지금 다 밑으로 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선방하다 보니까 나온 이제 저가 매수세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보니까 이오테크닉스도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가는데 뭐 삼성전자 관련된 또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 대한 변화도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으로 어떤 납품을 해서 장비주들이 변화가 들어온다. 중국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중국은 또 결국에는 자기 자급화하려고 노력할 거고 게다가 또 미국이 계속 제재를 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 쪽에 대한 한계가 있고 거기다가 또 아니 그동안 좀 잘 팔았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비 쪽에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쪽을 기대를 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부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장비 사재기에 나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하면서 투자 전략으로 세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의 반등은 그간 해도 너무하다. 가격적으로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심리로 인한 반발 매수라고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지금 삼성전자 주요 밸류체인 기업 리스트들이 보였을 때 많은 장비주들이 그 안에 엮여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최선우주를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이 최선우주일지 반도체에서도 골라주세요. 저기서 골라야 됩니까? 아니 꼭 여기 아니어도 됩니다. 선택지를 주고 저한테 강요를 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6만 1,000원대가 중요한 저항대 같습니다. 여기가 안착을 해야 다음 자리로 탄력을 받을 자리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일단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 기대감과 함께 어떤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게 더 매매하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37,500원만 잘 짓지 않는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중국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기술력 갖고 생각보다 좀 못 따라올 수 있을 쪽들의 하나가 갖고 있는 쪽들이 파크 시스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약간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대응하시면은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파크 시스템즈를 반도체 최선우주로 골라주셨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6만 1,000원 선에서의 주가 방향이 중요할 것이다. 그 저항선을 어떻게 뚫어내느냐 혹은 부딪히느냐 그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또 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2차전지와 삼성전자 포함한 반도체 이야기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